지난 2달 동안 우리 모든 칼다노 커뮤니티 참여자들의 마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무거웠습니다. 한때 생태계의 오래된 인프라 중 하나였던 요로이 현재 EMURGO 주도하에 자체 수탁 금융 플랫폼인 세컨파이로 업그레이드 및 전환됨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여 일부 커뮤니티 사용자의 자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트위터와 각종 포럼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 속에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데이터와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번 세컨드 FI 도난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최신 조사 진행 상황, 그리고 생태계 기여자로서의 개인적인 요약 및 반성입니다. 위기의 발생은 2026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짧은 며칠 동안의 기간 내에 지갑 내의 ADA와 네이티브 토큰이 비정상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커뮤니티의 보고가 속속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온체인에서는 총 사건의 독립적인 대규모 자금 도난 및 이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차 통계에 따르면 총 374개의 지갑이 해커에게 털렸으며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610만 ADA 한화약 260만 달러 상당에 달합니다. 생태계 내 다른 BADA 토큰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의 총 피해 규모는 2억만 달러를 넘어섭니다. 다행히도 대규모 이상 현상을 발견한 후 세컨드파이 플랫폼 측은 긴급 자체 구제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그 사건의 대규모 이동 중 한 건은 사실 공식적인 긴급 자금 통합 작업이었으며 그들은 해커보다 한 발 앞서 약 1억이 900만 ADA를 안전한 주소로 이동시켜 이 자금이 털리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사건 초기, 진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갈다노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기반 합의 알고리즘의 보안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감사가 심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외부 세계에 하나의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즉, 갈다노 기반의 에릴 프로토콜은 여전히 반석처럼 견고하며 어떠한 훼손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순전히 지갑 도구 자체에 있었습니다. 세컨드 FI가 자체 개발한 지갑 생성 소프트웨어는 암호학적 서명을 생성할 때 심각한 결함이 있었으며 취약한 난수와 관련된 예측 가능한 개인키 생성 로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취약점이 있는 코드로 지갑을 생성한 경우 온체인에서 일반적인 상호작용 및 서명을 수행할 때 해당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키의 핵심 정보가 공격자에게 노출됩니다. 심지어 승인되지 않은 채 GitHub에 게시된 세컨파이 코드 복사본에도 이 치명적인 결함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조사 및 복구 과정에서 세컨파이 측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최신 업데이트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두 공격 세력의 동시 범행, 조사 결과, 온체인상의 공격은 단일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서로 소속이 다른 두 무리의 독립적인 공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공격자의 수법은 매우 정교하고 자금력이 풍부했으며 현재 악명 높은 북한 해커 조직인 라사러스 그룹으로 강력히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 두 번째 독립적인 해커무리 역시 피해를 입은 다른 지갑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가했으며 심지어 온체인에서 양측이 도난 자금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양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제품의 전면 운영 중단. 이번 보안 사건이 신뢰의 기반을 극도로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세컨드파이 팀은 세컨드파이와 요로이 지갑의 전면 운영 중단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르다노 생태계의 초기 시절을 함께했던 이 이름은 이제 공식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전한 마이그레이션 도구 공식 출시 8월 13일 독립보안 업체인 bitdefender의 독립감사를 완료한 지갑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도구는 피해를 입은 사용자가 남은 ADA, 네이티브 토큰 및 NFT를 사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칼다노 지갑 위에 레이스, 이터널 등으로 한 번의 클릭을 통해 안전하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영지식 증명 기반 자산 회수 및 보상 청구 채널 가동, 6월에 도난당한 자산에 대한 회수 절차는 9월 10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때가 되면 사용자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통해 개인키를 노출하지 않고도 지갑 소유권을 증명하고 자산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는 최신 버전의 세컨드 FIF를 통해 보상 청구 등록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8월에 마이그레이션 및 보상 청구 도구가 출시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용자를 위한 현재 행동 가이드가 중요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절대 세컨파이 앱을 삭제하지 말고 니모닉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공식 측은 최고 수준의 경고를 발령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세컨드파이 애플리케이션을 절대 삭제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향후 자산 회수 과정에서 APP 클라이언트와 니모닉 중 최소 하나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유일한 증명 수단입니다. 앱이 이미 삭제된 경우 반드시 니모닉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및 보상 청구 제출. 공식 앱 스토어로 이동하여 세컨드 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FP 여전히 9버전의 유지보수 모드로 표시된다면 버전이 너무 낮다는 의미입니다. 업데이트 후 홈 화면의 경고 배너를 통해 이메일을 직접 인증하고 보상 청구 신청의 초기 제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 마이그레이션 실행. 공식 마이그레이션 도구를 사용할 때 목표 주소를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전송 과정은 온체인에 기록되는 즉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산을 거래소의 입금 주소로 직접 마이그레이션해서는 절대 안 되며 오직 본인이 완전히 통제하는 갈다노 자체 수탁 지갑으로만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마이그레이션은 수수료 보충을 위해 사용자에게 ADA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싱 사기 및 가짜 애플리케이션 주의, 마이그레이션 기간 동안 주요 앱스토어에 수많은 가짜 갈다노 지갑과 악성 확장 프로그램이 등장했습니다. 공식 측은 사용자에게 먼저 개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며 설치 링크를 보내거나 자금을 요구하는 일도 절대 없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드시 공식 트위터, @secondfiap와 공식 지원 웹사이트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지갑 사용자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측은 이번 사건에서 하드웨어 지갑에 Ledger Treasure를 연동하여 계속 사용해온 사용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어떠한 마이그레이션이나 보상 청구 작업도 수행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갈다노 생태계에 있어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일원으로서 우리는 핵심 창립 주체 중 하나인 이모고가 주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이토록 기본적인 암호학적 취약점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코드 리뷰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Not Your Keys, Not Your Coins의 확장된 법칙을 다시 한번 잔인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즉, 자체 수탁 지갑일지라도 소프트웨어의 보안 엔지니어링이 미흡하다면 귀하의 자산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체 커뮤니티의 생생한 보안 교육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레저 트레저를 결합하고 콜드 서명을 사용하는 것만이 현재로서는 대규모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건은 궁극적으로 고립된 도구 수준의 장애로 규정되었으며 칼다노 전체 생태계에 시스템적인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요로이의 퇴장과 함께 생태계는 고통스러운 적자 생존의 과정을 거쳐 진정으로 보안 테스트를 견뎌낸 커뮤니티 네이티브 지갑들에게 신뢰의 바통을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갈다노 생태계의 회복력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